제인 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나의 인생. 제인 구달의 주요 자서로는 제인 구달, 인간의 그늘에서 희망의 이유,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10계명, 내가 사랑한 침팬지, 제인 구달의 아름다운 우정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자서전입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살며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길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이 덜 잔인해지길 꿈꿉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 환경, 빈곤 아동들을 위한 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꿈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나는 1934년 4월 3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내가 5살 때 프랑스로 이사했다. 몇 개월 안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우리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에 갔다.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집을 떠나야 하는 게 싫었다. 나는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휴 로포팅이 쓴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빌려다 주셨다. 데니 할머니가 그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7살이었다.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던 때인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자주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했으며 본 것을 기록했다. 집에는 우리가 발견한 여러 곤충이나 새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이 항상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비서 자격증을 따고 울리 이모의 병원에서 일했다. 그 후 옥스퍼드에서 1년을 보낸 뒤 런던으로 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소에서 일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꿈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 나는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항상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친구 클로이 부모님이 케냐에 농장을 샀다. 4달을 일하고 아프리카 왕복 여비를 마련했다. 나는 그때 23살이었다. 클로이 농장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기린을 보았다. 그 길고 긴 놀라운 동물을 보고서야 나는 마침내 내가 아프리카에 왔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동물과 인류의 조상에 관심을 가진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의 비서가 되었다. 루이스 부부와 함께 오솔길조차 없는 올드바이 골짜기에 갔다. 그곳에 캠프를 세우고 텐트에서 3개월 동안 지냈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녁 식사를 하곤 했다. 나는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 아프리카의 황야에서 한밤에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자유로운 야생동물들, 그것이 내가 일평생 꿈꿔오던 것이었다. 친구 셀리와 아파트를 함께 썼고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키우게 되었다. 시간만 나면 동물들을 모두 태우고 랑카타 숲으로 향했다. 나는 항상 원숭이들이 숲속으로 가서 살길 바라지만 원숭이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루이스는 눈을 반짝이며 침팬지를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부탁했다. 1960년 7월 16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침팬지의 땅 곰베 국립공원의 호숫가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다. 나는 26이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침팬지들은 우리에게 적응하지 못했다. 우리가 접근하면 그들은 도망가 버렸다. 내가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나는 침팬지들과 함께 숲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들소를 만나 위험한 적도 있었고 표범이 1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가온 적도 있었다. 드디어 잘생긴 침팬지 데이비드 그레이 비어드가 캠프의 야자수 열매를 먹었다. 그들은 점차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용했다. 숲속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내려와 저녁을 먹고 나면 나는 하루 동안 침팬지를 관찰한 모든 것을 또박또박 일지로 정리했다. 데이비드를 관찰하다가 가장 신나는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가 흰 개미 굴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플립 하나를 꺾어 개미굴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플립에는 흰 개미가 잔뜩 매달려 플립을 물어뜯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개미를 훑어내 씹어먹었다. 그는 실제로 도구를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서서히 침팬지 한 마리씩 알게 되었다. 늙은 플로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우두머리 암컷이었다. 새끼 플린트를 낳았고 플린트의 누나 피피와 형 피건도 자주 캠프로 왔다. 나는 갓 태어난 플린트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갖가지 소리와 몸짓을 배워가는 것을 관찰했다.
침팬지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각 소리는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들은 적어도 30개 이상의 소리를 사용했다. 플로가 죽은 지 3주 만에 플린트마저 죽고 말았다. 나는 자주 피피 가족을 따라다녔다. 침팬지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침팬지들은 엉킨 가시덤불을 헤치며 손쉽게 돌아다닌다. 플로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녀의 자손들은 곰베에서 가장 크고 힘있는 집안을 이루었다. 나는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나는 주로 세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침팬지와 다른 동물들을 돕기 위해 강연을 하고 기금을 모은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들과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그 꿈을 이룰지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단지 좋은 기회가 꼭 오리라 믿었으며 당장 이룰 수 없다고 좌절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내게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묻곤 한다. 세심하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동물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좋다. 진정으로 동물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듯이 동물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동물들은 여러 가지로 혹사당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 혹은 알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암탉들은 작은 닭장 속에 3마리나 그 이상씩 쑤셔 넣어진 채 살아야 한다. 서로를 쫓지 못하도록 닭들의 부리를 잘라버리는데 이는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다. 총명한 돼지들도 좁은 우리에 몰아넣어진 채로 살아간다. 돼지들은 놀기 좋아하고 서로 쫓으며 달리기를 좋아하는 동물인데 말이다. 잔인함이 없는 세상은 어쩌면 아주 먼 꿈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덜 잔인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아프리카에서 침팬지가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다.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 침팬지들은 사냥을 당하기도 한다. 식용으로 사살되고 있다. 애완용이나 동물원, 서커스단, 의학 연구용으로 팔기 위해서 어미 침팬지들을 죽인다. 열대 밀림을 베고 나면 얼마 동안은 땅이 비옥하고 풍작이 든다. 소와 양떼를 잘 먹여서 우유와 고기가 생산된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땅의 영양분은 바닥이 나고 만다. 나무의 보호가 없으면 폭우에 의해 흙이 모두 씻겨나간다. 강과 호수는 씻겨내린 흙에 막혀 물고기가 죽는다. 아름다웠던 곳이 사막만 남게 된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굶주리기 시작한다. 훌륭한 여성 그레지엘라는 콩고 공화국에서 48마리의 고아 침팬지들을 돌보고 있다. 고아 침팬지들이 오면 약과 우유를 줘야 하고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한다. 침팬지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 남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다. 동물원에 팔려간 침팬지들은 쇠막대기로 맞아가며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침팬지들은 조련사가 무섭기 때문에 매일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멍청한 몸짓을 공연한다. 애완용으로 팔린 침팬지는 5살이 넘어서는 인간의 가족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의학 연구 실험실에서 생을 마친다. 침팬지가 있는 실험실로 찾아가는 것은 내게는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상의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간이란 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문제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희망이다. 시장에 팔려 나온 어린 침팬지들, 무서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침팬지들의 눈빛을 보아왔다. 도망갈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나는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역시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도 돕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미를 찾는 질문. 침팬지와 사람. 동물학자 제인 구달은 침팬지와 사람은 너무도 닮았다고 말합니다. 혈액과 질병에 대한 반응이 같고
침팬지의 두뇌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과 비슷하고 많은 행동이 사람의 행동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문제를 풀기도 하며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처럼 순화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차이를 보다 더 뭐뭐한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완전히 종류가 다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동물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은 생각을 못한다거나 도구를 쓰지 못한다. 혹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단정짓습니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동물들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살피면 생각을 깊이 할수록 종류의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침팬지는 털이 있다, 사람은 털이 없다처럼 차이를 말했다가 아니 사람도 있지 하게 되고 침팬지는 나무를 타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고 말했지만 나무를 탄 사람이 생각납니다. 조금 더 깊이 찾으면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같은 류에 속하고 더나 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 간의 차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제인 구달은 침팬지와 사람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했나요? 제인 구달은 개 러스티로부터 개들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았나요? 침팬지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요? 침팬지들과 비비들이 무리지어 사는 방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람과 더 비슷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침팬지 잠자리는 사람들의 침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침팬지 데이비드가 흰 개미를 잡기 좋게 나뭇가지를 변형한 것은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바꿔 왔습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놀라운 발견일까요? 침팬지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몸짓 중 사람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침팬지 무리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서열이 있나요? 침팬지 무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플로가 낳은 플린트는 4살이 되었을 때 매우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도 그런가요? 침팬지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적어도 30개 이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를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침팬지와 사람을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차이를 말할 수 있나요? 무엇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꿈을 이루기. 제인 구달은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책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읽고서 자신은 언젠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항상 그 꿈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지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동물과 책을 사랑하고 늘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제인 구달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의 꿈인 야생동물들과 함께 살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삶을 보며 새로운 꿈을 세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물 환경 보호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인 구달이 학교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인 구달이 언젠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제인 구달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루이스가 제인 구달을 비서로 즉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인 구달은 루이스 부부와 질리언과 함께 올드바이 골짜기에서 화석 발굴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제인은 그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인 구달은 시간이 날 때마다 키우던 원숭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원숭이들이 숲속으로 가서 살길 바랐지만 원숭이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인 구달은 왜 원숭이들이 숲으로 가길 원했을까요? 제인 구달은 왜 박물관에서 계속 일하지 않았나요? 루이스는 침팬지 연구를 위해 제인 구달을 선정했습니다. 루이스는 어떤 사람이 일하기를 원했나요?
곰베 국립공원에 도착한 제인 구달은 매일 어떤 일을 했나요? 제인 구달은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지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인 구달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제인 구달은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 제인 구달이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동물들이 여러 가지로 혹사당하는 사실을 알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인 구달은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나요?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이 너무도 많이 파괴되어서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인 구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희망을 갖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인 구달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제인 구달의 여러 도서 중 가장 쉽게 쓰여 있어서 어린이들이 읽기 좋습니다. 제인 구달의 삶을 보며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